이어서 할게요. 자, 그러면 아까도 이제 이어서 그냥 가겠습니다. 그래서 반복문을 이용해서 1부터 10까지 작성해본다. 여러분들 구분할 작성한다고 했을 때,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이어서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복문을 이용해서 1부터 10까지. 자, 했죠? 그 다음에 8단 이용해서 8단 말 나오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변수를 이용해서 8단이라는 말, 여기서 이제 멈춘 건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라? 단이라는 거 만들고, 8이라 쓴 다음에, 여기다가 f스트링 쓰신 다음에, 어떻게 써라? 여기다가 이제, 단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실행했을 때, 8단이라는 말이 일단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잘 한 거라고요. 그죠? 자, 그러면 통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고난이도 문제가 들어가겠죠. 아, 그러면 내가 이것도 해봤으니까, 9구단. 아니면 내가 예를 들어서 8 곱하기 1은 8이라도 출력을 해보자. 할 수 있는 거 해보라 했잖아요. 그죠?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프린트해서 여기다가 8 곱하기 1은 8.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해보라는 거죠. 그럼 실행했을 때, 잘 나오네. 그죠?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잘 나오는 거 확인했으니까 이제 이거를 이번에는 좀 응용해서 변수를 이용해서 8 곱하기 1은 8이라는 말이 나오게 해자. 해보자.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썼으니까 단은 이미 있고, 그러면 f스트링 써서 여기다가 8 대신에 단이라는 말 넣어보고, 그 다음에 얘도 단이라는 말 넣어보는 거죠. 그럼 실행했을 때 일단 나오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1도 마찬가지로 변수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 i는 1이라고 써가지고 i는 1 써서 여기다가 1 대신에 i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쓰면 8, 1은 8 나오네. 근데 내가 해보니까 이걸 반복해서 쓰게 되면 i 값이 어쨌든 증가가 되긴 하겠지만, 증가 지금 시키지 않았죠. 근데 이렇게 하면 답만 계속 나오니까 어떻게 하면 얘를 곱해진 결과가 나올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접근했을 때 일단 나오면 잘한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8 곱하기 1이라는 8이라는 말 나왔어요. 했네. 통과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뭐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i 값을 내가 했으면 i 값을 증가시켜서 그 곱하기 결과를 바꿔보자. 그죠? 바꿔보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썼으면 i 값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강사가 지금 1 증가시키라고 했으면 여기서 이렇게 1 증가시키면 i 값 바뀌지 않을까? 그러면 이걸 했을 때 출력했으면 이렇게 하니까 결과도 바뀌네. 그러면 이거 이해에 있으면 그걸 이제 응용해서 이렇게 여러 번 써보는 거죠. 자, 썼을 때 이렇게 나름대로 바뀌네. 이런 식으로 내가 9구단을 작성할 수 있구나.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결과 바꾼 거잖아요. 그죠? 했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게 9구단을 이렇게 하니까 너무 곱하기가 너무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비로소 반복문을 사용해서 9구단을 뭐 해보자? 출력해보자. 그러니까 6단계까지 여러분들이 6번째까지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7번째 여러분 못할까요? 물론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근데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아까 내가 1부터 10까지 출력한 반복문을 이용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while문 써서 i는 10 쓰고, 그 다음에 프린트 i라고 썼는데, 이제는 뭐예요? i 대신에 이걸 넣으면 되겠네. i 플러스 1 이렇게 쓰고, 그럼 실행했을 때 나온다라고. 그죠? 그럼 여기다 이제 9 바꿨으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뭐하라? 스스로를 유도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라. 그러니까 내가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코딩을 처음 배웠을 때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께 이게 요새 이제 이창섭 연예인 아시나요? 이창섭이 카이스트 학교 가가지고 카이스트에서 밥을 먹는 거를 이제 영상으로 찍었단 말입니다. 이창섭이 밥을 먹는 게 찍은 게 아니라 컴공생들이 밥을 먹을 때 어떻게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려야 되냐, 이렇게 했을 때 이창섭은 그냥 코딩을 안 배운 사람이니까 밥을 먹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밥을 먹어 하면 먹을 줄 알죠. 근데 컴퓨터는 밥을 먹으라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밥을 먹어야 되는지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유튜브에 식빵에 잼 발라 먹는 코딩이라는 거 치면 실제 이제 아빠가 자식한테 코딩을 알려주는데 그 식빵을 잼을 바르는 걸 통해서 코딩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식빵에 잼을 바른다 하면 알아요, 몰라요? 알죠? 뭘로 포크를 집어서 잼을 바르든 숟가락을 집어서 잼을 바르든 알지만 모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근데 그렇게 하면 알려주면 안 되고, 식빵을 일단
어떻게 집어야 되는지부터 뭐 해야 되나? 알려줘야 된다고요. 그럼 오른손으로 식빵을 오른손 집게를 열어서 식빵을 식빵 끝부분 끝 모서리를 잡는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요 방식. 내가 뭔가를 코딩을 짜려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뭘 할 건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생각된 내용들을 뭐 해야 된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표현해야지 상대방이 그걸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말이 이해되죠? 그래서 제가 이 방식을 지금 이제 하는 방법 하나의 예시로 그냥 설명을 드린 거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했으면 이제 여기까지 했다라는 거는 여러분 8단 출력했고 그 다음에 이제 3단 출력할 수 있어 없어요?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3단 출력하고 싶다 해가지고 얘를 이것만 이렇게 쓰면 3단 알아서 출력해줄까요? 당연히 아니죠. 왜냐면 지금 여기서 i 값이 지금 1부터 9가 됐기 때문에 몇인 상태로 끝났어요? 10인 상태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i가 지금 제가 이제 i는 1이라 썼는데 i는 1을 딱 쥐어버리면 얘는 출력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실행이 안 됩니다. 지금 8단밖에 안 나와요. 자, 제가 여기다 이제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3단 출력하고 싶으면 그러면 단은 뭘로 바꿀 수 있어요? 3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근데 3단만 나오고 출력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i를 다시 뭘로 재세팅 해줘야 돼요? 1로 재세팅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i를 재세팅 해줘야지만 코드라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i가 1로 돼서 뭐가 된다? 실행이 잘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8단과 3단을 연속적으로 출력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쓰는데 중요한 거는 i는 1로 재세팅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1로 세팅돼가지고 뭐예요?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는 거 그 법칙을 여러분들 잊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되고 그 다음에 1부터 5까지 합을 출력하래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1부터 5까지 출력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제는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속도가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1부터 5까지 출력하는 거 했죠? 자, 그러면 도대체 합이라는 건 어떻게 출력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 합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출력할 수 있을까? 여기서 합을 뭔가를 담을 수 있을까? 합을 담으려면 합이라는 거는 새로운 결과잖아요. 그죠? 새로운 결과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 합이라는 걸 도출하려면 그 합이라는 결과물을 담을 수 있는 뭐가 필요해야 돼요? 그릇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릇. 공간이라는 게 필요해요. 즉 공간이라는 건 뭐다? 변수라는 거죠. 즉 함을 담을 수 있는 변수가 필요한 건데 자, 저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sum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다 해볼게요. 그냥 0이라고 값을 넣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sum은 sum 플러스 1이라고 그냥 써볼게요. 자, 그러면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이기 때문에 sum 플러스 1이니까 0 플러스 뭐예요? 1이죠. 그러면 이때 뭐예요? 결과 이 sum이라는 변수에 뭐 들어가요? 1 들어가겠죠. 자, 그럼 하나 더 써봅시다. 2라 썼어요. 그럼 이때 1이었으니까 이때 뭐예요? 1 플러스 2니까 뭐예요? 3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봅시다. 3이라 썼어요. 3 플러스 3이니까 뭐예요? 6이네요. 그럼 실행하면 6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하나 했어요. 그럼 코드는 위에서 아래니까 6이니까 6 플러스 4니까 뭐예요? 10이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봅시다. 5라 썼어요. 자, 5라 쓰게 되면 10 플러스 5는 뭐죠? 자, 이게 뭐예요? 바로 1부터 5까지 더한 합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뭔가 여기 규칙성이라는 게 보이지 않나요? sum은 sum, 요 녀석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대신에 여기 1, 2, 3, 4, 5는 뭐예요? 몇씩 증가되고 있어요? 그렇죠, 1씩 증가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1씩 증가되는 걸 내가 일일이 쓰지 않고도 얘를 여러분들이 파이썬한테 반복문을 이용해서 증가시켜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i 값을 1씩 증가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1 대신에 뭐 쓰면 되는 거예요? i 써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저는 sum은 0이라 쓸 거예요. 0. 자, 이걸 왜 0으로 바깥에다가 이렇게 쓰냐면 여러분들이 얘를 만약에 안쪽에다가 이렇게 써버리면 반복문이 돌 때마다 sum은 계속 뭐가 되는 거예요? 계속 0인 거예요. 0. 왜냐면 실행할 때마다 0으로 재세팅 해주기 때문에 얘를 안에다 두는 게 아니라 여기다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i는 1도 요 안쪽에다 둔 게 안쪽에 둔 이유가 아니라 바깥쪽에 둔 이유도 마찬가지로 일단 코드가 실행되려면 얘가 있어야 되고 근데 만약에 얘가 실행된다 하더라도 여기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i가 계속 1로 재세팅된 거 아니에요? 증가가 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바깥쪽에 두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 하라고요? 썸은 썸 플러스 i 이게 끝이라고요. 자, 그러면 썸이라는 변수의 처음에는 뭐예요? 0이죠. 그죠? 그럼 0 플러스 1이니까 1 들어가고 1 플러스 2니까 3이고 3 플러스 3이니까 6이고 그죠? 이 변수는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그 공간이.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예요? 자, 썸이라는 걸 출력해볼게요. 실행해보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자, 보이죠? 1, 3, 6, 10, 15. 왜냐면 이 안쪽은 몇 번 돌기 때문에? 5번 돌기 때문에. 그렇죠? 5번 돌리니까 5번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썸이라는 변수에 어떻게 됐어요? 값이 계속 바뀌었죠? 그죠? 왜 그래요? 처음에는 i가 뭐 들어와요? i는 계속 1, 2, 3, 4, 5잖아요. 그죠? 썸도 근데 그거에 따라서 계속 값이 바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지금 바뀐 거예요. 썸 플러스 1. 이게 지금 5번 동 코드의 실행 순서라는 거예요. 썸 플러스 1, 썸 플러스 2, 썸 플러스 3, 4, 5 해가지고 결국에는 여기 뭐가 들어간 거예요? 15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인 결과만 우리가 출력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요것만 출력하면 되겠죠. 썸. 그죠? 그럼 실행하면 어떻게 나온다? 15가 나온다. 이게 바로 뭐다? 여러분들 합을 구하는 공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 구할 때는 요 코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 코드. 자, 그러면 얘를 줄였으면 어떻게 쓰면 돼요? sum 플러스는 i 이렇게 줄였을 수 있겠죠? 그죠? 요게 결국 이게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문제도 사실 풀 수 있다 없다?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짝수의 합인데 자, 뭐부터 써라? 내가 할 수 있는 거 1부터 100까지 출력하는 거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신감을 얻는 거예요. 아, 내 1부터 100까지 출력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고 자, 그러면 여기서 짝수를 먼저 구하든 합을 먼저 구하든 순서는 상관없어요. 대신에 이제 원리는 여러분들 알고는 있어야겠죠. 그러면 만약에 짝수를 구하겠다 하면 여러분들 짝수 구하는 공식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방금 배웠죠? 그럼 어떻게 해라? 조건문 써서 만약에 i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일 수 이게 뭐예요? 이게 짝수잖아요. 그러면 실행했을 때 짝수가 나오는지 확인해보고 짝수 나오네. 2, 4, 6, 80. 자, 그러면 합을 구하는 공식은 아까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강사가 썸은 0이라고 두고 여기다가 조건문 안에 썸은 썸 플러스 i 이렇게 하면 합을 구할 수 있겠구나. 왜 또 마찬가지로 얘가 안쪽에 들어오는 거예요? 바깥쪽이 아니라? 이렇게 둬야지만 지금 썸이라는 게 합을 구할 때 어떤 합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짝수의 합이잖아요. 그러면 짝수만 여기에 걸러져서 들어와야지. 얘를 여기 바깥쪽에다 버리면 당연히 얘랑은 조건문과 얘는 당연히 별개의 코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얘를 안쪽에 둬서 이 썸, i, 즉 짝수값만 더해가지고 이 썸이라는 변수에 뭐 해야 된다? 담아줘야 된다. 그러면 실행해보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이죠? 처음에 2. 당연히 2죠. 왜? 썸은 0이었으니까. 0 플러스 2는 뭐예요? 2니까. 그 다음 또 돌아오고 있으니까 2 플러스 4는 6.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럼 4 플러스,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6 플러스 뭐 해가 6 플러스 6 더하고, 그죠? 계속 이렇게 더해진다는 거죠. 2, 4, 6, 8, 10,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걸러진 결과라 뭐가 나온다? 2550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최종적인 결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기 때문에 어떻게? 얘만 딱 출력해주면 되겠죠. 썸만. 실행해보면 이렇게 2550.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다? 썸 플러스는 i 이렇게 줄였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잘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3의 배수가 아닌 수래요. 그죠? 자, 짝수이고.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문제가 이제 중요한데 짝수이고 3의 배수가 아닌 합이라면 여기서 짝수이고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거는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엔드죠. 만약에 여기가 짝수이거나 하면 당연히 뭘 써야 돼요? 5월. 그죠? 여러분들이 문제만 잘 읽어봐도 내가 뭘 쓸 건지를 대충 파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문제도 안 보고 그냥 이걸 쓰니까 막 문제 코드부터 쓰세요. 그럼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다. 문제부터 읽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먼저 뭔지를 파악해라. 자, 그러면 여기서 1부터 100까지 출력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1부터 100까지 이런 식으로 출력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쵸? i 출력해서 i 플러스 1 쓰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1부터 100까지 출력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쵸? 잘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짝수를 먼저 구해도 되고 3의 배수가 아닌 수를 먼저 구해도 되고 합은 나중에 구해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합을 먼저 구한 다음에 짝수의 합 3의 배수가 아닌 해도 되고 순서는 상관없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먼저 하라 했으니까 만약에 내가 짝수를 구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만약에 i를 1로 나는데 나머지가 0이더라.
자, 그러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예요? 짝수 구하는 공지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3의 배수가 아닌 수라는 건 만약에 이걸 3으로 쓰게 되면 이건 뭐예요? 그죠? 3의 배수라는 의미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3의 배수인 거잖아요. 그러면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거는 0이 아니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0이 아니면 그게 3의 배수가 아닌 수니까 실행해보면 3의 배수가 아닌 수가 이런 식으로 뭐가 나오고 있어요? 출력이 된다. 그죠? 잘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둘 다 만족해야 된대요. 그러면 자, 제가 조건문 안에 조건문을 쓸 수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있다 했죠? 조건문 안에 조건문.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저는 if문을 하나 더 쓸 거예요. 자, i를 3에 이렇게 쓰는 거 뭐예요? 이건 뭐예요? 자, 얘가 만약에 참이면 참인 거라는 거는 짝수라는 의미죠. 그죠? 해당 넘어간 i 값이 짝수라는 의미고, 그러면 여기에는 요 i에는 뭐가 들어오고 있어요? 통과된 짝수가 이 i 값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2, 4, 6, 8, 12. 그럼 2, 4, 6, 8, 12 이런 식으로 들어왔을 때 2를 3으로도 나눠보고 4를 3으로도 나눠보고 6을 3으로도 나눠봤을 때 그게 나머지가 0이라는 거는 3의 배수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닌 수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 어떻게? 이렇게 해줘야지만 이 둘 다 만족한 결과를 뭐한다? 뽑아낼 수가 있다. 즉 짝수이고 3의 배수가 아닌 거. 이거 근데 어디서 했어요 우리? 옛날에 우리 조건문 했을 때 할인 대상이 아닌지 구하라 했을 때 했던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다 까먹으셨죠?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하면 2의 짝수면서 3의 배수가 아닌 수를 이렇게 골라냈다는 거. 근데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쓸 수 있지만 우리가 코드를 짧게 쓰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차피 둘 다 만족해야 된다면 아까 여러분들한테 뭘 쓰라고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엔드연산 쓰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굳이 조건문을 2개 쓰지 않고도 엔드연산자 써서 어차피 얘가 만약에 참이면 얘도 참인지 확인해 보겠죠? 그러면 둘 다 만족한다라는 거는 걔가 짝수면서 3의 배수가 아닌 수라는 거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합은 뭐예요? 합은 어렵지 않죠? 그냥 썸 여러분들 만들어 놓고 그냥 여기 안쪽에다 뭐 하면 돼요? 통과된 그 값을 어떻게?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끝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썸이 마찬가지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궁금하다. 썸 출력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오면 돼요. 그죠? 2, 6, 14. 그죠? 그 다음에 결론만 출력한다고 하면 어떻게? 여기다가 썸 쓰고 썸 이렇게 출력해주면 되겠죠? 그죠? 실행했을 때 이렇게 나오니까 1734. 근데 얘 줄였으면 썸 플러스는 이렇게 줄였을 수 있겠죠?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734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자, 지금 보시면 n과 m 사이의 수 중에 k의 배수래요. 자, 그러면 이것도 어렵게 풀지 마시고 제일 쉽게 푸는 방법은 일단 여러분들이 아는 반복문 포맷을 그대로 쓰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모르겠으면 이제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외워야 됩니다. 그냥 요걸 통째로 외우세요. 그냥 그리고 통째로 외우시고 문제 푼다 했을 때 얘부터 문제 쓴다 생각하세요. 그냥 무조건 그냥 얘부터 무조건 쓰고 시작하세요. 쓰고 1부터 10까지 나온지 확인하고 그 다음 문제 풀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n과 m 사이의 수 중에 k의 배수래요. 그러면 n과 m 사이라는 건 누가 시작값인 거예요? n이 시작값인 거고 m이 당연히 끝값이겠죠? 그러면 제가 아까 i는 1 했을 때 시작값이 뭐예요? 1이죠. 그 다음 끝값이 뭐예요? 10이죠. 그럼 1 대신에 뭐 주면 되죠? n 주면 되는 거고 10 대신에 뭐 주면 되는 거예요? m 주면 되겠죠. 그러면 n은 10이니까 10 들어오고 m이 뭐예요? 30이니까 30 들어오겠죠. 그럼 실행하면 10부터 30까지 이렇게 출력 가능하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약에 k의 배수라고 한다면 k는 물론 3이긴 하지만 자, 여러분들이 짝수 구하는 공식, 배수 구하는 공식 아까 배웠잖아요. 그죠? 아까 i를 뭘로 나누면 2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 영인수를 뭐라 한다? 짝수인 거잖아요. 이걸 만약에 3으로 나누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3의 배수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k의 배수라니까 3 대신에 뭐 주면 되는 거예요? k만 주면 끝나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이런 식으로 n과 m 사이 중에 k의 배수를 푸는 거. 자, 그러면 왜 n과 m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왜 이렇게 풀었냐면 실제 알고리즘 문제 풀 때 임의의 수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문제를 푸는 기 때문에 제가 n이 10이고 m은 30이고 k는 3이라고 주어졌지만 실제 알고리즘 풀 때는 m이 뭐고 m이 뭔고 k는 뭔지 문제가 안 주어져요. 그냥 뭐만 주어지냐면 이렇게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시로 이런 식으로 값이 주어질 거다. 또는 몇부터 몇 가지의 값 사이 값이 주어질 거다. 이렇게만 문제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n이 뭘 주어질지 모르는데 그냥 10이라고 써버리면 그게 문제가 맞나요? 아니죠.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풀었을 때 여러분들이 m부터 m 사이 중에 이제 k의 배수를 이렇게 출력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